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2025 하얼빈 쇼트트랙 경기 후 한 중국 선수가 한국을 더럽다고 소리치고 있는데요. 就是脏 이를 본 한 미국 유학생이 SNS에 경기 소감을 올렸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한국을 편든다는 이유로 중국 커뮤니티에서 대대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미국 유학생 소피가 직접 보내온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아버지께서 평소처럼 늦은 저녁, 퇴근길에 들른 한인마트에서 사오신 김치를 식탁에 올려놓으시던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소피야, 우리나라가 또 금메달을 땄단다. 15살이었던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나라라는 말이 낯설었거든요. 저에게 우리나라는 늘 미국이었으니까요. 물론 아버지가 한국인이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미국인이었어요. 어머니도 미국인이었고요. 아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림픽 시즌도 아닌데요. 아니, 세계선수권대회야. 우리나라 선수들이 중국을 이겼단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특별한 감정을 발견했어요. 그건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것 같았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스포츠는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의문이 들었죠. 아빠, 근데 왜 그렇게 신나세요? 그냥 경기 아닌가요? 아버지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소피야, 내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한국과 중국의 스포츠 경쟁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란다. 특히 쇼트트랙은. 그때 어머니가 끼어드셨죠. 여보, 소피한테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스포츠는 즐기는 거예요. 승부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돌리셨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순간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평범한 미국 10대였어요. 학교 풋볼팀을 응원하고 NBA 경기를 보며 친구들과 수다 떨고 가끔 체육 시간에 열심히 뛰어노는 정도였죠. 스포츠는 그저 즐거움을 주는 오락이었어요. 승리도 좋지만 페어플레이가 더 중요하다고 배웠고요. 우리 학교 코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경기를 통해 성장하는 거야. 상대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지.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대학에 진학해서 스포츠 경영을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도 저는 그런 가치관을 품고 있었죠. 스포츠는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평화의 도구이자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의 창구라고 믿었어요. 버클리 대학 3학년 교환학생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의 스포츠 경영 과정을 알게 됐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유럽의 선진 스포츠 문화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들을,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것도요. 버클리 대학교 생활은 제 생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포츠는 승패를 넘어선 가치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교수님들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스포츠는 인류의 평화로운 경쟁을 보여주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수업 시간마다 배웠습니다. 올림픽 정신,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모든 게 이상적으로 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영상 하나가 제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쇼트트랙 경기 영상이었어요. 한국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소피야, 이 장면을 자세히 봐라. 중국 선수가 일부러 방해한 거야. 처음엔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경기 중 일어난 사고로 보였거든요. 아빠,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니에요?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다. 넌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토록 분노하시는 걸까? 왜 한국과 중국의 스포츠 경쟁은 이토록 특별한 걸까? 스포츠 경영을 전공하면서도 이런 의문은 계속됐습니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 아시아의 스포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유럽이나 미국의 대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학 3학년 겨울 밀라노 유학 프로그램 공고를 봤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영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국 선수들의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야. 우리의 자존심이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영상 속 선수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승부욕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했거든요. 밀라노행을 결심했습니다. 유럽에서 배우는 스포츠 경영도 중요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죠. 아시아의 스포츠 현장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왜 이토록 치열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출국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소피야,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거라. 스포츠가 진정 무엇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봐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들을, 토리노와 하얼빈에서 벌어질 일들을, 그리고 그것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도요. 이제 저는 밀라노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죠. 우리는 금세 친해졌어요. 스포츠는 국가의 힘이에요. 특히 아시아에서는요. 민준의 말이 제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한국 스포츠의 역사를 들려줬어요. 해방 후 국제 무대에서 거둔 값진 승리들, 그리고 중국과의 피할 수 없는 경쟁. 중국은 달라요. 그들에게 스포츠는 국가주의의 도구예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만 중국은 그건 너의 편견이야. 리우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한국은 이제 쇼트트랙에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 민주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정정당당해야 해. 판정 논란으로 얻은 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니? 스포츠 윤리 수업에서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민주는 정정당당한 경쟁이라 답했고 리우첸은 승리라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리우첸이 제게 다가왔어요. 소피, 너도 한국 편이구나.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제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왜 그때 그렇게 화나셨는지. 소피야, 이제 시작이란다. 직접 보게 될 거야. 스포츠가 얼마나 더럽혀질 수 있는지. 며칠 후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소피, 다음 주에 토리노에서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열려. 우리 함께 가서 쇼트트랙 경기를 보자. 내가 직접 봐야 할 게 있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토리노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광경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선수의 모습이 제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게 될 거라는 것도요. 토리노 경기장에 들어서자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별다른 감정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사실 이 경기장에 오는 것도 민준의 끈질긴 설득 때문이었죠. 그저 친구들과 함께 구경 온 여러 경기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이번 대회도 중국이 휩쓸 거야. 우리 선수들은 절대 지지 않아. 맞아. 이제 쇼트트랙은 완전히 우리 차례라고. 중국 응원단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그들은 마치 하나의 붉은 물결 같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자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으니까요. 리우첸은 제게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메달은 당연한 결과지.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그렇게 오지 않아. 저는 그때 두 사람의 대화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첫 경기, 1500m 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득 한 선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김길리 선수였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얼음 위에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다른 선수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겼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특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초반부터 앞으로 치고 나가려고 몸싸움을 벌일 때 김길리는 조용히 중위권에서 페이스를 조절했어요. 마치 자신만의 레이스를 하듯이 다른 선수들의 경쟁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러다 진짜 지는 거 아냐?
우리 선수들이 벌써 선두권이잖아. 리우첸과 그의 친구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길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그녀의 스케이팅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녀의 주행 방식이었어요. 아무런 몸싸움 없이 깨끗한 주행으로 중국 선수들을 하나씩 제쳐갔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보여주는 완벽한 기술이 눈부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월해 나갔죠. 어떻게 저런 각도에서 추월이 가능하지? 말도 안 돼. 중국 응원단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우첸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어요. 반면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야. 방해가 필요 없는 진짜 실력. 1500m 결승에서 김길리의 레이스는 더욱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줬어요. 이어진 500m에서도 금메달, 1000m 결승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분 31초라는 대회 신기록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3000m 계주에서도 4분 15초라는 기록으로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혼성 2000m 계주까지 모두 석권하며 김길리는 결국 이 대회에서 5관왕에 올랐습니다. 여자 500m, 1000m, 1500m, 3000m 계주, 혼성 2000m 계주까지 모든 종목을 휩쓴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우승 후 그녀의 인터뷰였습니다. 전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 레이스를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리우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거겠지. 누가 믿겠어. 저렇게 다 이기고도.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믿었어요. 그녀의 레이스에서 보았으니까요. 이기기 위해 상대를 방해하지 않아도 실력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요. 스포츠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경기장을 나서는 길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우리가 왜 김길리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직접 보았구나. 하지만 이런 감동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하얼빈에서 벌어질 일은 스포츠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테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이 스포츠의 진정한 비극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걸요. 밀라노의 작은 기숙사 휴게실. 우리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중계방송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토리노에서의 감동이 아직 생생한데 이번에는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가 컸어요. 오늘은 쇼트트랙 결승전이 있는 날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으로 한국 뉴스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시작됐네. 화면에는 하얼빈 대회 앞두고 불거지는 판정 우려라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걱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토리노에서 봤잖아요. 김길리 선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리우첸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얼빈은 달라. 여긴 우리 홈이니까. TV에서 남자 500m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부터 치열한 순위 다툼이 벌어졌어요. 해설위원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린샤오진 선수와 순룽 선수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순룽이 린샤오진의 등을 살짝 미는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니 더욱 명확했습니다. 저건 명백한 반칙 아닌가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 규정 295조 2항. 추진 행위는 절대 금지야. 실격감이지. 하지만 심판진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린샤오진은 그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중계 화면은 환호하는 중국 관중들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봤지? 우리가 이긴다고 했잖아. 리우첸의 말에 처음으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계산된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기자회견 장면이 중계됐습니다. 박지원 선수의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직접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시 후 남자 5000m 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레이스는 완벽했어요. 어떤 반칙도 어떤 몸싸움도 없이 깨끗하게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갑자기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실격 판정. 휴게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중계 화면은 어리둥절한 한국 선수들의 표정을 비추었어요. 해설위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떤 반칙이 있었는지 저희도 확인하기 어렵네요. 그때 믹스트존 인터뷰가 생중계되었습니다. 순룽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한국 더러워. 민준이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리우첸조차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김길리가 출전했습니다. 토리노의 영웅, 오관왕의 위용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공리 선수가 킴 선수를 막아섭니다. 킴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명백한 방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판정은 대한민국 경고, 해설위원도, 우리도, 심지어 리우첸까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계 화면은 눈물을 참는 김길리의 모습을 비추었어요. 토리노에서 보여준 그 찬란한 미소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왜 우리가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두려워하는지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토리노에서 본 정정당당한 승부, 깨끗한 레이스의 감동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경기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 토리노에서 본 정정당당한 승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남자 500m 결승에서 중국 선수들의 밀어주기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고 깨끗한 레이스를 펼친 한국 대표팀은 5000m 계주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3000m 계주에서는 오히려 방해를 당한 김길리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토리노에서 보았던 그 감동적인 레이스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스포츠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과연 진정한 스포츠의 모습일까요?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글로 인해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중국 네티즌들의 엄청난 분노가 저를 향해 쏟아지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SNS에 글을 올린 다음 날 아침, 휴게실 TV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얼빈 대회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뉴스였어요. 민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뒤 홍콩 선수들을 폭행했대. 2명이나 병원에 실려갔어. 화면에는 쓰러진 선수들을 부축하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홍콩 스포츠협회는 이를 고의적인 폭력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대회 운영진의 대응은 미지근했어요. 이게 무슨 스포츠 대회예요? 차라리 싸움판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제 말에 리우첸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스포츠에서 이런 일은 흔해. 내가 한국 편을 들더니 이제는 홍콩까지 감싸고 도는 거야. 그의 말투에는 처음 보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중국의 적이 된 것처럼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첸, 넌 정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제의 편파 판정도 모자라서 이제는 폭력까지 정당화하겠다는 거야? 리우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 순간 휴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거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리노에서 만났던 리우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승리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첸,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중국의 스포츠 정신은 이런 거였어. 리우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갑게 식었죠. 너도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구나. 역시 한국인 피가 흐르니까. 그 말에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야. 스포츠의 가치를 지키는 문제라고. TV에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편파 판정으로 무너진 공정성, 폭력으로 얼룩진 빙판, 그리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소피야, 내가 직접 보게 될 거야. 스포츠가 얼마나 더럽혀질 수 있는지.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SNS에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스포츠는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과 상호 존중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에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리우 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를 건드린 걸. 리우 첸의 경고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SNS 계정으로 수백 개의 알림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항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이 미국인은 중국을 모욕하려 하는 거야. 반중 세력의 앞잡이가 또 나타났네. 한국계라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 댓글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찾아내려는 시도까지 있었어요. 민준이 놀란 얼굴로 제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소피, 이건 조직적인 공격이야. 중국의 물밑 여론 조작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라고. TV에서는 여전히 하얼빈 대회 소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따냈다는 보도였어요.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기록마저 편파 판정으로 인해 빛이 발했다는 게 기자의 논평이었어요. 화면에는 김길리 선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토리노에서 보여준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번 겪어야 하는 현실이야. 민준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리우 첸이 휴게실을 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첸, 잠깐만. 그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토리노에서 본 경기는 진짜였어. 김길리 선수가 보여준 그 레이스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력이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리우 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넌 몰라. 우리에게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니야. 국가의 존엄이라고. 존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메달에 무슨 존엄이 있는데? 제 질문에 리우 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중국 SNS에서 제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어요.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리우 첸이 나가고 난 휴게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하얼빈 대회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중국 선수들이 환호하는 모습, 그들을 칭찬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 그리고 구석에서 눈물을 참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 민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에는 여전히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아버지가 그토록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셨는지, 왜 한국 선수들이 그토록 정정당당한 승리에 집착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창밖으로 하얼빈의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눈이 내리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지였어요. 소피야,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야. 밀라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천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고 메시지함은 악성 댓글로 가득했습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 제 게시물이 메인 화제로 떠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을 찬양하는 미국인, 그녀의 정체는 반중 성향의 유학생, 조사해보니 한국계,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중적인 태도, 헤드라인들이 제 정체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계라는 점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제 의견의 진정성을 무효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소피, 중국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을 알아야 해.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여 한 사람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학과 단체 채팅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단체로 방을 나가고 있었어요. 리우 첸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반중 인사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이제는
제가 마치 큰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등을 돌렸으니까요. 수업 시간 중국 학생들의 자리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게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소피,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계에서 이런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제가 본 것은 명백한 부정이었습니다. 편파 판정으로 무너진 선수들의 꿈을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소피,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그때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개인 이메일로 협박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스파이가 밀라노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건가? 곧 너의 학교에도 연락할 거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토리노에서 본 김길리 선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켰던 그녀처럼 저도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노트북 화면에 수십 개의 알림이 떴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스포츠 기자가 제 SNS 글을 인용하며 장문의 비판 기사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위험한 행동.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의 도발적 발언.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실렸습니다. 댓글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한국인이라서 한국 편을 드는 거 아니야? 미국 시민권자가 왜 중국 스포츠를 비판하지? 밀라노 대학에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게 수치스럽다. 민준이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소피, 큰일 났어. 중국 네티즌들이 대학 총장실에도 항해 메일을 보내고 있대. 그날 저녁 학과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소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학교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왔어요. 학교 측에서는 당신의 발언이 개인적 견해임을 밝히고 진정시키려 하고 있지만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제는 학교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한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하얼빈 대회 폐막식 현장이었어요.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다고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잡힌 선수들의 표정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중국 선수들의 어색한 미소, 그리고 억울함을 참아내는 다른 나라 선수들의 모습. 이게 과연 진정한 승리일까요? 제 물음에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정정당당하게 얻어야 해. 토리노에서 본 김길리 선수의 레이스처럼 편파 판정으로 얻은 메달은 결국 빛을 잃게 되어 있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SNS를 열었습니다. 스포츠는 국적을 초월한 인류의 축제여야 합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의 정당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만 침묵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리우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우리에게 이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마지막 답장을 보냈습니다. 첸, 나는 내가 토리노에서 보여준 감동을 기억해. 정정당당한 경기에 환호하던 그때의 너를. 진정한 승리는 그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창밖에는 밀라노의 늦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내고 싶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였습니다. 학교 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제가 강의실에 들어가면 일제히 자리를 피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점심을 먹던 친구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가슴 아팠습니다. 반중 인사와는 어울릴 수 없어. 우리나라를 모욕한 사람이랑은 말도 하기 싫어. 리우첸은 이제 저를 완전히 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 SNS에 제 일상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 사람을 주의하세요라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갑자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마치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제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연일저를 반중 세력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고 일부 매체는 제 가족 관계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아버지의 회사 정보까지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회사에도 항해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방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밀라노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끊임없이 올라오는 비난의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소피야, 많이 힘들지? 아빠가 너무 걱정됐어. 아빠, 저 너무 무서워요. 제가 본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제는 학교에도 못 다닐 것 같아요. 중국 학생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리자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소피야, 내가 늘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감동 이야기라고 해외 감동사연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이야. 거기에 내 이야기를 한번 보내보는 게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줄 거야. 유튜브 채널이요? 그래. 내가 한 일은 절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 버거울 거야.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란다. 아빠가 채널 주소 보내줄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겨울밤. 저는 마침내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걸까요?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저는 단지 제가 본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토리노에서 목격한 정정당당한 승부, 그리고 하얼빈에서 마주한 부당한 현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왜 이토록 두렵고 힘든 일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두렵습니다. 혹시 저를 응원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밀라노에서 유학 중인 소피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소피 씨가 보여준 용기에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작은 응원의 메시지 하나가 밀라노의 차가운 밤, 홀로 고민하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피에게 했던 중국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소피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